혹시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 맺을 때, 나는 왜 이렇지? 혹은 저 사람은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할까?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관계의 비밀을 풀어줄 아주 강력한 열쇠, FIROB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고대 현인 노자의 독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왠지 모르게 낯설지가 않죠. 우리도 가끔 이런 깊은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흔히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맞는 말이라면 왜 우리는 가끔 노자처럼 세상에 나 혼자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끼는 걸까요? 바로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만들어진 분석 틀이 하나 있습니다. 1958년에 개발된 대인관계 욕구 검사, 바로 FIROB입니다. 자, 그럼 FIROB의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의 모든 사회적인 행동이 딱 세 가지, 아주 근본적인 욕구에서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소속 욕구예요. 뭐랄까, 새로운 모임에 갔을 때 거기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싶고, 또 나라는 존재가 그 안에서 좀 중요하게 느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 있죠.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는 통제 욕구입니다. 근데 이건 남을 막 지배하려는 그런 욕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삶의 방향키는 내가 쥐고 싶다. 그리고 어떤 일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내 영향력을 좀 발휘하고 싶다. 이런 욕구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서 욕구입니다. 이건 또 소속 욕구랑은 좀 달라요. 그냥 여러 사람이랑 어울리는 걸 넘어서 정말 소수의 사람과 아주 깊고 진솔한 그런 1대1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 이 세 가지 욕구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강도가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중에서 어떤 욕구가 제일 강하게 느껴지세요? 바로 이 미묘한 차이가 우리 각자의 아주 독특한 사회적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FIROB가 진짜 재밌는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욕구를 각각 또 두 가지 차원으로 쪼개서 봅니다. 바로 내가 주는 행동과 내가 받고 싶은 행동으로요. 그러니까 표출 행동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표현하는 방식. 말 그대로 내가 밖으로 보여주는 행동이고요. 반대로 기대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세상에 보내는 신호, 그리고 세상한테서 받고 싶은 신호, 이렇게 두 가지인 거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욕구와 두 가지 차원이 딱 합쳐져서 어떻게 나만의 사회적 청사진이 그려지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마치 나만의 고유한 전화번호처럼 숫자로 딱 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총 6개의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소속 욕구에 대한 표출, 기대 점수, 통제 욕구에 대한 표출, 기대 점수, 그리고 정서 욕구에 대한 표출, 기대 점수, 이렇게요. 바로 이 6자리 숫자가 여러분만의 아주 고유한 대인관계 프로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6개의 숫자를 딱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숫자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해석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각 욕구의 표출 점수랑 기대 점수를 더해요. 그러면 총 소속 욕구, 총 통제 욕구 이런 식으로 각각의 총 욕구 점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6개 점수를 전부 다 더하면 그게 바로 나의 총 대인관계 욕구가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6개 점수를 싹 다 더했더니 총 대인관계 욕구 점수가 54점 만점에 28점이 나왔어요. 자, 이 숫자는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요, 총점이 낮을수록 소수의 깊은 관계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스타일이고요. 반대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사람들과 막 어울리면서 에너지를 뿜뿜 얻는 그런 사교적인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절대로 성적표가 아니에요. 점수가 낮다고 해서 나는 관계를 못 맺는 사람이구나 할 필요도 없고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선호하는 관계의 양과 스타일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스타일의 차이가 가장 흥미롭게 나타나는 분야가 어딜까요? 바로 리더십입니다.
우리는 보통 리더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정해진 이미지가 있잖아요. 피로비 관점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리더십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사회적 욕구 점수가 높아서 사람들 앞에 나서고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영웅적 리더가 있고요. 반대로 점수가 낮아서 묵묵히 뒤에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조용한 리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영웅적 리더를 멋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버드의 조셉 바다라쿠아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세상을 바꾸고 조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그런 화려한 영웅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고 실용적인 조용한 리더에게서 나온다고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만났던 노자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죠. 소속, 통제, 정서에 대한 욕구가 모두 낮았던 그는 바로 조용한 리더의 원형이었던 셈이죠. 그가 느꼈던 세상과의 그 거리감 있잖아요. 그게 결코 단점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거리감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노자만의 강력한 힘이자 지혜의 원천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FIROB 점수가 여러분의 가치를 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내 고유한 스타일을 이해하고 그걸 나만의 강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굳이 영웅적 리더가 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장 나다운 리더가 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학자 이지함의 이 말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욕심도 내지 않고 능히 부하고 벼슬도 하지 않고 능히 귀하며 다투지 않고 능히 강하고 아는 게 없고도 능히 신령함을 대인이라 한다. 어쩌면 진정한 강함이란 점수가 높고 낮은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다움을 잃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각자의 고유한 힘을 발견하는 여정에 오늘 이야기가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